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학과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냐, 요즘에 핫하죠. 컴퓨터 공학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 소개는 제가 무슨 모든 학과를 다 경험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 그리고 몇몇의 지인의 이제 인터뷰를 좀 하고로 이제 저희가 소개를 드립니다. 이 관점은 뭐냐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약간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과 선택에 좀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학과를 나와서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지요. 그리고 전공 과목의 디테일한 차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캐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과에 나와서 졸업한 실무에 종사하는 선배님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과 제언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좀 틀린 부분을 지적을 하시더라도 후배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질의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컴공과 제가 부제로 소프트웨어 공학과라고 적어놨는데 먼저 컴공과 위주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 개요입니다. 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약간의 히스토리를 좀 양념삼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면, 공학과라고 하면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과학으로 좀 나누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으로 들어가면 공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전자공학과랑 하드웨어 쪽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과라는 응용수학과 소프트웨어 중심, 즉 하드웨어가 메인이 되느냐, 소프트웨어가 메인이 되느냐로 실은 용어나 명칭상으로는 구분을 좀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즉 대학 편제에서는 실은 약간 혼용해서 쓰는 맛이 있습니다. 즉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과학과, 컴퓨터 학과, 소프트웨어 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까지 실은 학과 그 학사 편제는 생각보다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반부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컴퓨터 공학과라는 용어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컴공과는 없었습니다. 이게 90년대 이후로 생기는,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많이 생기는 거고, 옛날 예를 좀 들어보면, 자, 숭실대, 우리 컴퓨터공학과에서 좀 유명한 학교인데, 숭실대에서 최초로 컴공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컴퓨터공학과라는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 무슨 용어를 썼냐면 전자계산학과. 자, 지금 연배가 꽤 있으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산과, 전자계산학과, 정보통계학과, 계산통계학과, 이런 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컴공과와 소프트웨어과의 약간의 전신격이죠. 이게 이제 최근에 컴퓨터가 보급이 많이 되면서 조금 더 일반화된 용어로 저에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즉 전자계산학과라고 하면 조금 더 직관적인 표현입니다. 즉 전자계산, 뭘 한다? 계산을 한다. 내가 손으로 계산하던 거를 나 대신 다른 기기가 할 수 있게끔 시키는 거를 연구하는 학문, 이러면 굉장히 좀 직관적이죠. 요즘 트렌드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 얘기를 다룬 건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그 십진수 기계식 컴퓨터를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쵸. 유명하죠. 닥터 히어로, 닥터 스트레인저입니다. 그리고 그 영두미한 그 셜록의 주인공이죠. 이분이 나온 영화인데 수학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계로 뭔가 수치를 해석하고 하는 영상이 나오고, 더 재밌었던 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인데 이 아줌마 3명이 나오죠. 무슨 일 하냐면, 나사 아시죠? 나사에서 막 로켓 쏘고 막 미사일 쏘고 인공위성 쏘고 우주선 쏘고 했던 거 아시죠? 근데 그 막 탄도 계산, 궤도 진입이 굉장히 복잡한 계산입니다. 근데 이거를 컴퓨터가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계산원이라는 역할을 합니다. 뭐 하느냐? 그 어마어마한 계산을 손으로 다 풉니다. 그러다가 이 영화 안에서 컴퓨터, IBM에서 만든 컴퓨터가 나오는데, 기기가 계산하는 거를 실은 등장을 함으로써 일자리도 잃고, 그 다음에 또 빠른 계산을 하고 이런 거죠. 다시 말해, 전산과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하기 힘든 복잡한 계산 또는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기계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배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서 말했던 게 구분이 되죠? 야, 어떤 기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얘를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기계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얘를 작동시키고 활용해야 되는지 파트가 나누어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북미권에서 과가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건데, 먼저 사설이 길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컴공과와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컴공과를 간다고 해서 하드웨어를 좀 배우기는 하죠. 물론 과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만든다든가 코딩을 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에 한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의 차이 내가 적어놨었는데, 자,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몇 두세 개 정도 학교의 컴공과나 소프트웨어학과의 커리, 즉 과목들을 조금 캐치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뭐냐면 건국대 컴퓨터공학과인데 소프트웨어 전공 교과목 이수 흐름도 18학년도 거지만 뭐 2년 안에 많이 바뀌었진 않았을 거니까 쭉 보시면 여기에 확대를 좀 보이겠습니다만 뭐 자료 구조, 데이터베이스, 이산수학, 유닉스 시스템, 시스템 프로그래밍,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뭐 이런 것들의 과목이 색깔이 좀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뭐 명칭만 대충 보시면 됩니다. 아직 안 배우신 분들도 꽤 있을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가도 자료구조, 이산수학, 프로그램, 인공지능, 운영체계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요. 또 넘어가면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에 들어가도 자료구조, 운영체제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갑니다. 즉 4년의 학사 과정 중에서 뭐 전공 기초, 교양, 그 다음에 전공 필수, 그 다음에 전공 선택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지만 3, 4학년 때 진로를 정한 이후에는 내가 뭔가 뭐 네트워크 쪽으로 가야겠다. 나는 뭐 어플 개발하겠다. 난 시스템 프로그램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좀 비슷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교과목, 기초과목, 공대죠. 공대가 들어가면 뭘 배워요? 미적분과 선형대수, 공업수학 정도는 깔고 갑니다. 물리화학도 1학년에서 다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하는 거는 이산수학이나 확률통계. 대부분의 공대에서는 미분과 적분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반면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 쪽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이산수학이나 통계나 확률, 그 다음에 매트릭스, 행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학이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저도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컴공과 나온 친구들이 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고는 해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 그걸 코딩으로 변신을 시키는 거죠. 즉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 솔루션 그런 걸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여러 표현을 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학적인 이 논리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공을 들어가면 디지털 신호 처리, 뭐 인베디드 시스템, 구성, 컴퓨터 개론, 정보기술 개론, 요거는 약간 컴퓨터의 이제 구조와 뭐 이렇게 기능 이런 걸 좀 배우는 전공 쪽에 제가 구분을 해놨고 요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과에 조금 편중되어 있죠. 자료구조,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수치 해석,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이제 개론들, 뭐 네트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보 요즘에 이제 보안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이슈가 좀 되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비슷하게 배운다. 그런 맥락에서 같이 좀 소개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컴공과를 나오면 저희가 이제 너무 이제 학과 속에 딱딱하니까 뭘 좀 넣어봤냐면 실제로 제가 옆에서 봤던 사례이기 때문에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면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너 컴퓨터 진짜 잘하지 않냐? 야,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지 않아? 해서 이런 질문들을 툭툭 던진다고 합니다. 뭐 본인들 입장에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 되면 좀 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컴퓨터 잘 고친다. 물론 높은 확률로 컴퓨터를 잘 고칩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아는 후배 하나가 그 소프트웨어 전공인 친구가 있었고 장학금까지 받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컴퓨터가 고장났다. 컴퓨터 좀 고쳐야겠다. 뭐가 문제냐?
포맷을 못한다.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핸드폰, 뭐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어플도 잘 쓰고 활용을 정말 잘 하지만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전혀 대처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물론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요즘에 굉장히 모듈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고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 게임을 잘 만든다. 게임을 잘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게임을 잘하는 것과 게임을 잘 만드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야 이런 게임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친구들 진짜 봤습니다. 얼토당토 않죠. 해킹을 잘한다. 참, 이게 끝판왕이죠. 무슨 컴퓨터만 배우면 전부 다 해커짓 하는 거 나왔는데 큰일 날 짓이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로 분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따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 이건데 아마 이거 질문 제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컴공과 다니는 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넘버1입니다. 야, 나 컴퓨터 견적 좀 맞춰줘. 어떤 컴퓨터가 좋아? 이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너무 러프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다고 해서 친구한테 이래, 야, 나 옷을 하나 사고 싶어. 뭐 살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최소한 야, 바지를 사고 싶어. 청바지를 사고 싶어. 신발 살 때 구경해 줄래? 이런 얘기까지는 가야 뭔가 좋은 의뢰지. 질문, 맞질문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약간의 오해 진실 같은 게 좀 있어요. 하지만, 요거를 불편해하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좋아하는 학생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컴퓨터 공학과의 역사, 그 다음에 제가 소프트웨어 공학과랑 묶어서 설명하는 이유, 그 다음에 대학교의 커리, 그리고 이 학과를 나왔을 때 다니고 있으면, 요런 질문들을 좀 황당하게 겪는 경우도 있다 좀 얘기를 해봤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하고 정리를 좀 해볼 텐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적성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야, 너 대학교 가서 적성이 안 맞으면 후회해 라고 하지만 제가 이과생인 입장에서 그 어느 과보다도 적성에 맞는 학생들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은 이 컴퓨터를 배우게 되면 프로그래밍을 하고 코딩이라는 작업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호불호가 좀 갈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할 건데 일단 장점부터 보시죠. 그래야 장점을 보고 선택하는 기준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첫 번째, 취업에 유리하다. 자,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화공과나 화학 쪽 나오신 분들은 약간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말을 누군가 쓰더라 정도라고 좀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전화기 공대에서 취업 잘 되는 넘버 3 하면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이렇게 얘기했죠. 요즘에는 정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보가 뭐냐면 정보통신대학, 그러니까 컴공과나 소프트웨어 쪽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다양한 특별 전형이 신설됐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과는 그냥 종합 전형을 퉁쳐서 뽑는데 소프트웨어 전형이 종합 전형으로 따로 신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야, 너 컴퓨터 전공이야? 그럼 따로 이런 학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학교에서 관심이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학교에서 행정적이나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컴공과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거기에 공을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의 차이는 뭐도 있냐면 저희가 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이 넘어갔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막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나라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대학교에다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대학 뭐 이런 걸로 해서 약간 프랜차이즈를 걸고 대학교에 돈을 지원을 하면서 야, 니네 이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쪽 학생들 인재 양성에 좀 신경 좀 써봐. 우리가 좀 도와줄게.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겠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그쵸. 소프트웨어 공학과는 학과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공짜가 붙어 있어야 공대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비슷한 이름의 학과를 만든 학교들도 있고 이걸 공대로 편입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대학이라 단과대를 따로 만든 학교들도 있습니다. 뭐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과가 여러 개 있고 정원이 늘어나면 예산도 받고 교수도 투입이 되면 인풋다 아웃풋도 나오겠죠. 아무튼 그런 이유들도 좀 있다라는 거. 그게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인기가 올라가고 입결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뭐 의대 다음으로 뭐 컴공과, 서울대 컴공과가 입결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소문도 있을 정도로 최근에 입결도 높아지고 인기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있고 취업이 좀 쉽다 이겁니다. 두 번째, 창업의 유리. 요거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장사를 시작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 수학 전공해서 카이스트 나온 친구가 막 그 정육점 차려갖고 돈 버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물건을 팔려면 물건 사야겠죠? 가게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스란히 손해를 떠 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떻죠? 어떤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어플을 만들게 되겠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사가 잘 돼, 잘 팔려. 그럼 어떻게? 돈을 벌죠. 혹시나 만에 하나 별로 평가가 안 좋아서 안 팔려. 그럼 뭘 손해보죠? 에이, 한 달 날렸네.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재도전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내가 한 달 동안 실패했던 경험을 걸음 삼아서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을 할 때는 훨씬 더 리스크가 낮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업에 조금 유리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자, 실은 이제 컴공과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요거를 많이 이제 하는데, 실은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쪽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전형을 따로 뽑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게, 네가 학교에서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네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결과물, 산출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걸 평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위주의 선발 과정의 교육 과정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적었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일 처리를 할 때 사람 대 사람이라고 하면 결과가 OX로 됐다 안 됐다, 성공이냐 실패나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짠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결과물이 나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이냐? 뭐 또 OS 같은 과목을 들으면 뭐죠? 무한 루프를 가나 데드락 같은 게 걸리지 않느냐, 또는 얼마나 이 알고리즘을 돌아서 결과물을 산출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느냐, 버그가 안 생기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남들이 3000줄을 짤 때 600줄에 짤 수 있으면 땡큐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결과물을, 즉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최적의 문제 해결 방법을 논의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적성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흥미가 있고 희열을 느끼는 친구들이 가야 좀 롱런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장점이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좋은 점만 있겠냐? 단점은 제가 또 할 말이 좀 있습니다만, 적성이 매우 중요하다. 저도 이제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수업을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작업을 좀 했었냐면 이 워드패드라고 하죠. 메모장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텀 프로젝트였는데 진짜로 이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습겠지만 프로그램이 한 3000줄 정도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매주 과제를 내는데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저는 왜 그랬냐면, 자, 결과 유무보다는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단순히 잘 짠다라는 의미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 이외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 밤샘 코드는 진짜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벌레 잡기는 정말 극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벌레를 영어로 버거라고 하죠. 버그가 생깁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컴파일을 싹 돌리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100에 99는 안 나옵니다. 뭔가 이상이 생겨서 그걸 찾죠. 정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점을 찍어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콜론을 찍어야 되는데 세미콜론을 찍어서 내가 3시간 동안 헛짓거리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찾았을 때 희열감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비록 제가 그과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그 작업만으로도 이과 나랑 안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 내가 뭔가를 하는데 디테일한 부분,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 잡고 나서 돌리면 된다. 어느 경험도 있었냐면,
맥 컴퓨터에서는 작동이 잘 돼. 검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다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서 조교 컴퓨터에다 돌리면 안 돼. 이런 경우도 굉장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성에 맞는 친구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이게 단점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재미있는 작업은 아니다. 트렌드 변화가 따르다. 자, 요거는 이제 좀 멀리 봤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자, 스마트폰이 생긴 지 10년 남짓밖에 안 됐죠. 뭐 예전에 아주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포트란, 코볼 막 이런 정말 고인물에서나 나오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 뭐 C부터 시작해서 비주얼 베이직, 뭐 델파이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파이썬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죠. 그 얘기는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훨씬 수월하고 유리한 상황이 생기는 반면 최근에 나오는 툴과 이론과 기술들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뭔가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어서 하다못해 저희 핸드폰만 하더라도 한 2년 쓰면 구닥다리 되는 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툴이 자주 등장하고 교체 주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새로운 걸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재미있으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과 굳이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공무원 같은 직업이 좀 약간 상대적인 게 되겠죠. 업무를 익혔습니다. 익히면 그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익힌 것만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쪽 관련 직종은 정말 하루하루가 트렌디하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게 재미있고 흥미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좀 적어놨습니다. 짧은 직업 사이클 같은 말이죠. 지속적 업무 능력 형성이 필요하고 개발자 수명이 좀 짧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외국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개발자가 조금 대우를 좀 덜 받는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도록 중장년층이 됐을 때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게 좀 단점입니다. 그 안에서도 물론 방법을 찾을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전망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제가 표현을 써놨는데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요즘 이 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합쳐져서 정말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런 키워드죠. 그러니까 정말 첨단 산업입니다. 그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이 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아이폰이 성능이 좋았고 갤럭시가 성능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더라도 성능 좋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을 많이 해서 막 접는 폰까지 나와야 뭔가 좀 특이점이 생길 만큼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죠. 그쵸? 그러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뭔가 가치가 결정이 되고 제품의 퀄리티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전망을 밟은 게 편이죠. 전망을 밟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적성만 맞으면 괜찮은 학과라고 소개는 해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맞지는 않다는 거 정도만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똑같이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뭐 지인 찬스도 좀 쓰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타겟이 수험생 입장에서 이런 과는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의 소개하는 영상이고 실제로 이거를 나왔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한 실무 정보를 좀 전달해 주시면 후배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컴퓨터학과 소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